일터혁신 컨설팅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노법인 조율 대표 공인노무사 김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터혁신 컨설팅이 어떤 건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도 이게 뭐지? 어떤 도움이 되지? 어떤 요건에서 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작년부터 일터혁신 컨설팅이 기존에 했던 내용하고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터혁신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는 게 4단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특히 일터혁신에 대해서 앞에 이게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2025년 변경 일터혁신 컨설팅 분야 안내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는 3가지로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컨설팅의 유형,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컨설팅의 지원 분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컨설팅이 시작에서 끝까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컨설팅 유형이라는 주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왜 일터혁신 컨설팅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고 기회만 있으면 잡으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컨설팅 사업 중에서도 가장 큰 컨설팅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인사노무 관련해서 컨설팅을 우리 현장클리닉 비즈니스 지원단 아니면 소상공인진흥공단 또는 중진공 지자체에서 하지만, 그래도 인사노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심사 권한이 있는 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산하에는요, 노사발전재단이라는 공적 컨설팅 기관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실속이 있는 게 바로 일터혁신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행을 했을 때 999명, 근로자 수 999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요, 전액이 무료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컨설팅 분야 하나하나 띄워보면요, 우리가 사적 컨설팅을 받을 때는요, 못해도 2천만 원, 3천원, 5천,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렴한 컨설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컨설팅을 분야별로 최대 3개 분야까지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는 뭐죠? 자, 제가 많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사의 평가 지표가 재무적인 지표가 아니라 ESG라는 평가 지표로 변경됐습니다. 그 중에 S 지표에서 우리 회사가 평가 절차가 공정한지, 아니면 우리 회사의 노사 문화가 우수한지, 우리 회사가 고용이 적정한지, 고용이 잘 됐는지, 일가적 양립이 잘 됐는지, 채용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컨설팅을 받으려면은 되게 비싸고, 그리고 이게 민간에서 컨설팅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우리 회사의 평가 지표로서 사용할 때 적정한 지표인지, 아니면은 공신력 기관에서 인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ISO 인증을 받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공신력이 있어요. 국가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으로 이 컨설팅 관리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매 단계별로 고용노동부가 기업과 컨설턴트들에 대해서 보고임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공신력 있고 정부와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컨설팅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평가를 받을 때 요 컨설팅을 했다 그러면은 다른 부처에서도 지원 사업이나 투자, 자금에 있어서 가점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S 지표 내에서도 정말 ISO 인증보다도 더 큰 인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일터혁신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컨설팅을 진행할 때쯤 되면은 이런 스팟성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올해도 드디어 오픈을 하고, 사실은 올해 1차 사업 신청을 이미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올해 5번 내지 6번의 신청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노무법인에 문의를 하시면은 정말 우리 회사를 정밀하게 진단해서 컨설팅을 잘 수행해 줄 수 있고요. 근데 우리 회사가 원하는 시기에 사실은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발표한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컨설팅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래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빨리 여러분들이 이 컨설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얻으시면은, 아니면 모르겠지만
뭔가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컨설팅 기관, 주로 대한민국의 모든 노무법인들이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네 노무사 사무실에 똑똑하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되실 때 무조건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일터혁신 컨설팅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뭐 2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올해 세부 지침에 따르면요, 기본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상시 근로자 수, 즉 평균 근로자 수는 50명 이상 사업장이거든요. 그리고 50명 미만의 사업장은요, 추천서를, 유관기관의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하다못해 본인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담당 근로감독한테 사인을 받거나와 같은 그런 추천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50인 이상 사업장이 타겟으로 돼 있다. 그리고 3년간 임금체불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년간 산재,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예, 그런 게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컨설팅 유형은요,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컨설팅을 신청을 하면은 이 회사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다 라고 해서 2주 진단 컨설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주 진단 후에 이 회사는 어느 정도 자문만 해도 끝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자문형 컨설팅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계형 컨설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근데 자문형 컨설팅은 진짜 자문만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회사의 뭐 제도를 다시 설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진단을 해서 요렇게만 하세요라고 어떻게 보면 말로만 하는 컨설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계형 컨설팅을 여러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빨리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계형 컨설팅하고 자문형 컨설팅 각각 물량이 있는데 아마 연계형 컨설팅 물량이 더 빨리 찾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연계형 컨설팅이 실질적인 컨설팅이기 때문에 이 연계형 컨설팅이 정말 실하고 좋기 때문에 뭐 안 되면 자문형으로 이렇게 TO를 잡지만 되도록이면 연계형 컨설팅으로 가시면 되고요. 연계형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또 세 가지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문, 심화, 그리고 특화로 나눠져 있는데, 예전에는 전문, 심화 이 두 가지만 있었는데 특화라고 해서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보다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보는 이제 컨설팅 세부 영역에서 나오지만 모든 컨설팅이 다 전문 들어가고 모든 컨설팅이 다 심화 들어가고 모든 컨설팅이 다 특화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컨설팅 분야별로 전문 컨설팅이 있고 심화 컨설팅이 있고 특화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내가 만약에 뭐 평가 기준을 하고 싶다. 그게 뭐 올해는 심화 컨설팅으로 들어가면은 심화 컨설팅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게 만약에 전문 컨설팅 대상이면 전문 컨설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이나 심화 컨설팅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특화 컨설팅이 추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보통 가고, 이렇게 보시면은 컨설팅 이제 기간이나 대상 내용을 봤을 때 자문형 같은 경우는 진짜 자문해줘요. 자문해주고 지금 우리 제도가 어떻게 뭐 진단 결과 어떻게 되어 있고 좀 이렇게 수정하세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뭐 정부 지원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전문 컨설팅은 5주, 10주 이렇게 되는데 기업당 이제 두 가지 분야를 갖다가 컨설팅을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도를 설계하는 거고, 심화 컨설팅 뭔가 더 세부화되고 구체화된 것 같죠. 그래서 이것도 두 개의 사항을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제도를 재편, 그러니까 전문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없는 거를 간단하게 있게 만든다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심화 컨설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제도를 보고 이게 새로 도입하는 것보다 뜯어 고치는 게 보수 작업이 더 어렵잖아요. 뭐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이걸 세밀하게 고도화를 하는 심층적인 컨설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 컨설팅은 뭐 5주, 10주, 20주, 20주까지 하는데, 이거는 3개 영역까지 컨설팅을 제공하고요. 당해 연도에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올해는 이 분야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가정 양립하고 작년 친화예요. 제가 아마 이 강의 이외에 직전 강의에서 올해 이제 변경된 제도하고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 당시에도 올해는 직접적으로 뭐 채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일가정 양립 분야, 육아, 출산 분야, 아니면은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게 많습니다 하고 장년, 만 50세 이상이 되는 장년 분야에서 뭔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그대로 같은 취지로 우리 일반 컨설팅 유역에도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조금 감각적으로 알고 올해 정책이 왜 이래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올해는 일가정 양립, 장년 친화가 고용노동부의 역점 사업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컨설팅 지원 분야를 볼게요. 여기는 이제 너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법인에서 정말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강의 자료를 다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근로시간 관리 방안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근무 체계를 개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가정 양립에 맞거나 아니면 뭐 유용근로제, 탄력적 근로제를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로시간 관리 방안 같은 경우는 일반 근로시간이 기냐 작냐 연차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문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없는 데들은 제도를 만들어 주는 데지만 아예 유용근로제를 도입하려면은 심화 컨설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 관리 및 평가 부분이 또 이렇게 세분화되는데요. 첫 번째는 직무 분석하고 업무 정의. 왜냐면은 우리 회사가 어떤 직무를 하고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뭐고 어떻게 수행이 돼야 되고 이런 걸 분석을 좀 해두면은 나중에 직무가 애매하다는 거에서 오는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고 명확하게 근로자의 직무를 확정하면서 업무를 지시하기도 편하거든요. 이거 내 일 아닌데요. 이런 말 안 나오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업무 기능 개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설계하고 직무 프로세스가 좀 어떻게 일원화가 되게끔 그 프로세스도 설계를 해주고 조직이 예를 들어 막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 회사 환경, 내부 환경, 외부 환경에 맞게 조직을 재편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그럴싸하죠. 다 심화 컨설팅에. 그래서 기존의 거를 보수하거나 아니면 정밀화하는 심화 컨설팅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평가 체계 개선입니다. 평가 체계, 보상, 배치, 성과. 사실은 이 부분은요, 전통적으로 20인 이상 사업장부터는요, 과연 우리가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근로자들에게 나누느냐. 왜냐면 돈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눌 때 이게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는 많이 주고 너는 적게 줘야 되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기준 세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세워주는 건데, 자, 보시죠. 이것도 심화 컨설팅에 들어가는데 정말 평가 보상 체계는요, 제일 먼저 마감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한 두 번째로 빨리 마감되고요. 평가보상 체계가 1순위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걸 해줄 수 있는 노사발전재단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솔직히 대한민국 모든 노무사들 다 하거든요. 여기에 똑똑해서 우리 바로 이거 신청해 주세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선점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없는데 요즘 새로 들어온 거예요. 공정채용이라고 해서 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네, 3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는 건데, 이제는 채용을 할 때도 채용 공고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채용 면접, 채용 이후에 채용 공고문하고 우리가 채용된 이후에 업무 자체가 맞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다 나와 있거든요. 채용 자체를 이제는 컨설팅 해줍니다. 기존의 컨설팅은 사실은 채용 이후의 단계만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채용부터 우리 회사가 근로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책임감 있고 의무감 있게 해야 된다는 게 트렌드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가 이제 최근에 들어왔는데, 채용 제도 자체를 진단 및 개선하는 건 전문 분야예요. 전문 컨설팅 분야지만 채용 제도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거는 심화 컨설팅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장년 친화가 있어요. 이게 몇 년 전부터 뭐 신중년 우리 지원금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는데, 장년 친화 인사제도 쉽지는 않죠. 그래서 심화 컨설팅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고용 인력 구조를 보면은요, 청년 세대보다 오히려 50살부터 우리가 장년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고령자는 55세, 준고령자가 55세, 고령자가 60세인데 작년이 50세부터인데 50세인 분들 할 수 없이 직장에서 밀려나서 이제 지금 새로운 직업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나도 젊고 너무나도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력이 사실은 그 층이 되게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력을 갖다가 예전처럼 50이 넘으면은 일을 못해, 그런 게 아니라 이 인력을 본인의 역량에 맞게 매칭을 하고 우리 회사에서 장년층을
사용했을 때 어떤 분야에서 맞는지에 대해서 장년치나 인사제도를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가 체계와 세트로 정말 인기가 많은 게 임금 체계입니다. 그래서 임금 관리 체계 개선은 전문이에요. 예, 그냥 실질적으로 지금 최저임금 미달이냐, 근무 시간에 맞게 임금이 제대로 됐느냐, 이게 전문 컨설팅인데, 심화 컨설팅을 보면은 단순히 이게 근무 시간에 맞냐, 최저임금 미달을 넘어서 우리 회사가 뭐 연봉제로 하는데 이거를 성과 연봉제로 할지, 아니면은 뭐 성과급을 어떻게 할지, 아니면은 그냥 일률적으로 뿌릴지,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밑에 있는 근로자를 생산직은 뭐 이렇게 하더라도 행정직은 뭐 연봉제를 다시 설계를 할지, 이게 맞는지 이러한 분석을 하고 세밀한 컨설팅이 심화 컨설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이거 정말 간과를 많이 하지만 이제는 기업에서 근로자가 단순히 인적 설비가 아니라 경영에 함께 참여하고, 물론 경영을 결정하는 거는 사업주지만 경영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 근로자가 단순히 부품이 아니라 함께 가는 구성원이거든요.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구성원들과 잘 지내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느냐, 이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평가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SG 우리가 볼 때 첫 번째로 노조 있어요? 노사협의회 있어? 이게 단순히 뭐 법으로 돼 있는데 아니면은 너네 노조 있는 기업이니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근로자가 기업에서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거든요. 그래서 뭐 노조가 없다, 노조 없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중소기업은 마찬가지지만 노조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여러 가지로 최종 결정은 사업주가 하지만 그래도 의견을 제시를 해서 회사의 발전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되는 구조이냐,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사협의회 30일 이상 사업장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만들어준 건 전문이지만 더 나아가서 노사 파트너십 구축이라고 했거든요. 노사 파트너십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참여적 혁신 활동을 마련하는 게 심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소통 문화를 만들어서 이거 자체가 잘 반영이 돼서 같이 갈 수 있는,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자. 이게 근로자 참여 및 협력 분야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요거 요즘 인기 좋아요. 그리고 요게 그냥 받으면 정말 비싼 컨설팅이지만 여기서 받는다면 여러분 돈이 안 들어갑니다. 단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요거 있으면은 요거 우리 기업 평가에 있어서 정말 가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직장 문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그렇죠?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전문 컨설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돈 주고 하면 비쌉니다. 근데 여기 통해서 하고 나서 계속 실천하면 이게 다 우리 회사에 평화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가점 요인입니다. 무형의 제도이지만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직무 역량 해가지고 우리 HRM하고 HRD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인사 논문을 그렇게 나누는데 보통은 여러분 HRM이라고 해서 Human Resource Management라고 해서 관리에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역량을 개발시켜줘야 된대. 21세기 넘어오면서 정말 그게 많이 이슈화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유료로 돈 주고 했었거든요. 뭐 삼성에서 인재를 잘 키워놓는다. 이게 삼성이 돈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기업에서도 정말 필요한데 인재 할 수 있는 그 수단들은 많은데 이거를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할지 요거를 내비게이션, 즉 이거를 제도로 어떻게 설계를 해주실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또 이거를 설계해 줄 수 있는 컨설턴트를 통해서 이거를 설계해서 우리 조직에 맞는 역량 있는 근로자를 발굴하고 성장을 시켜서 조직도 같이 성장을 하고 인재도 같이 성장을 하고 보유를 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HRD라고 해서 Human Resource Development라고 해서 인적 자원의 개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습 체계 기준 수립, 전문 컨설팅으로 그냥 우리 회사 내에서 직무 역량 관련해서 뭐 어떻게 이거를 개발을 할지에 대해서 단순히 스케줄을 짜는 건 뭐 그 정도로 하면은 학습 체계 설계, 이게 교수 설계라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직무에 정말 맞는 역량이 뭐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인재들이 필요하고 이거를 딱딱딱 매칭해서 다시 정말 정밀하게 설계해 주는 거거든요. 정말 좋은 컨설팅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컨설팅 받는데요. 예전보다도 정말 세밀해졌어요. 예전에는 장시간 근로, 그 다음에 그 평가, 그 다음에 보상에서 임금 이 세 가지가 정말 탑3였는데 아직도 그게 인기가 많지만 그 이외의 거는 솔직히 해도 티가 안 난다라는 생각으로 안 했는데 그 이외의 거를 이제 하지 않으면은 기업에서 인재가 이탈될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거를 뭘 하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외부에서 컨설팅을 받을 때는 소수의 외부 컨설턴트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비싼 컨설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분 상시 근로자 수 999명 이하인 곳들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컨설팅이고요. 컨설팅 프로세스 및 개요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 모집입니다. 지원기업 선정을 하고요. 컨설팅 수행기간 및 컨설턴트 결정을 하는데 지원기업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노무사님 붙잡고 해달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컨설팅 수행기간 및 컨설턴트는 이미 다 결정이 돼서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다음 주부터 하루 종일 컨설턴트 워크숍을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컨설팅은 작년하고 변한 게 없고 기법이 변한 게 아니라 컨설팅 분야가 약간 달라지고 제도가 좀 예전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컨설팅이 변경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일반 수혜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 이제 진단 컨설팅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문형 같은 경우에는 4주 소요되고요. 연계형은 2주 소요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우리가 지원 기업이 이제 이렇게 선정이 되면은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이 가서 자문형으로 갈지 연계형으로 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착수해서 자문형은 4주, 연계형은 2주가 있는데 이 자문형, 연계형 전부 다 이게 TO가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어떻게 갈지 사전에 먼저 신청할 그러니까 상반기 안에는 신청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하반기 가면은 이게 상반기에서 물량이 다 이렇게 차면은 하반기에는 우리 회사가 원하는 건 할 수 없게 되면 내년에 또 기다려야 되죠. 내년에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전문 컨설팅이 이제 진행됩니다. 전문, 심화, 특화. 전문 아까 들었죠? 제도를 도입해 주는 거. 심화는 있는 제도를 갖다가 다시 보수해 주거나 아니면 고도화시키는 거. 특화는 아까 1가정 양립, 작년 친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컨설팅, 뭐 수행 계획서 제출하고 동시에 컨설팅 착수, 심화, 특화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위원회에서 우리가 선정이 된 후에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정말 이거 해야 돼요 라고 컨설턴트와 그리고 우리 기업이 합심을 해서 정말 잘 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착수하고 진단 분석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라 이행 관리라는 걸 해줘요. 그리고 잘 제도가 됐는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컨설팅 기관이 특허까지 가면 거의 20주라고 하는데 20주면 여러분 5개월이지만 그게 아니라 2, 3개월 더 우리가 봐서 거의 7, 8개월을 이 총 컨설팅 기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아요. 좋고 기회만 있다면은 꼭 여러분들이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사실은 이 내용이 올해 컨설팅 정말 따끈따끈한 내용이고 이거 아무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해주실 겁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고 농사발전재단 홈페이지 또는 여러분들 질문을 주시면요. 중소기업 경영연구소에서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질문 주신 만큼 빠르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도 보다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